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안 계시니까 자기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원하게 보내버린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멍청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용감한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 결혼 생활을 참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신우 때문에 조금 삐딱선을 탔네요. 하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게 해주고 다시 남편이랑 잘 사는 중입니다. 아무리 시댁 사람이라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면 나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나 봅니다. 저랑 남편은 대학 때부터 학내 CC로 유명했던 커플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자상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향으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드럽게 이끌면서도 자기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그 모습에 반했었죠. 원래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집 자식이 자신감도 넘치고 어디서든 당당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당연히 그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글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시아버지가 혼자 키우셨다는 거예요. 어릴 적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거죠. 시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성실한 분이십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워낙 꼼꼼하고 인간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인데요. 결혼 전 처음 뵀을 때부터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거라도 배려해 주시는 태도에 이 집으로 시집가면 적어도 시월드에 시달릴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그래도 장남인 자기가 챙겼으면 좋겠다, 집을 좀 가까운 곳으로 마련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던 거였습니다. 저희랑 시아버지 집은 아파트 동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왕래도 작고 매 주말마다 반찬을 해서 드리는데요. 억지로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제가 진짜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에 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해드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철딱선이 없는 신우인데요. 신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멍청한 여우입니다. 지가 똑소리 나는 여우라고 생각하는 모자란 아이죠. 저희 신우는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된통 당하기 딱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대학 졸업 후에 어학연수 겸 해외에 조금 나갔다가 바로 결혼을 한 케이스예요. 저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우는 애 둘 낳고 집에서 살림만 한 사람이라 그런지 저에 대한 약간의 자격지심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길을 막 죽이려고 이리저리 흠을 잡기도 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남편, 저, 신우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기로 한 자리에서 남편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 저에게 다짜고짜 딱 보아하니 여우과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결혼 선배로서 조언 하나 하자면 시댁 사람들한테 비위 좀 잘 맞추고 눈치도 정도껏 보는 게 좋을 거라면서 자기가 그래도 신우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지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진짜 그 뒤로부터 저에게 사소한 걸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처럼 굴더라고요. 저는 괜히 신우가 애도 둘이나 있는데 고생을 할까봐 집안 재산은 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신우는 그걸 고맙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은 1년에 3번 정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예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었던 재산은 시어머니 제사였는데 글쎄 음식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전화로만 이야기를 하더니 딱 밥 먹을 시간에 맞춰서 와서는 음식이 짜니 싱겁니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안 좋아했을 거라느니 입만 나불대다 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취향을 잘 알면 자기가 와서 좀 돕지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간도 없었을 텐데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좋게 해주셨는데 신우는 그런 건 일절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하기에 바빴습니다.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결혼 괜찮은 거 맞나 고민까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랑 시아버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친구들 말만 들어봐도 요즘 세상에 저희 시아버지 같은 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촉새 같은 신우 때문에 모든 결혼 생활을 망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저도 좀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내는 제사에서는 신우가 무슨 말만 하면 따박따박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 음식을 절대 사지 말고 손수 다 하라고 또 훈수질을 하길래, 직장 다니면서 음식 다 하는 거 무리예요. 아가씨야 집에서 애들이나 보고 노니까 괜찮겠지만 나는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면 아가씨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와서 음식하면 되잖아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는지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시집살이 쉽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식으로 열을 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집살이 하러 결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마음에 들도록 만들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고 했죠. 신우는 말로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지 알아서 하라면서 전화를 팍 끊어버렸습니다. 이때는 저도 좀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든 나물들하고 음식 몇 가지를 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음식이 괜찮다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모든 마음이 중요한 건데 제게 썼다고 해주셨는데요. 신우는 그걸 들으면서 입이 삐죽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밥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그 뒤로부터 저를 대하는 작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달갑지는 않았지만 새언니라고 저를 불렀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갑자기 땡땡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그걸로 저를 어떻게든 깔보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땡땡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손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시아버지 있을 때는 절대 안 그러다가 꼭 둘이 있을 때만 속을 그렇게 긁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뭘로 다 트집을 잡냐면 왜 시아버지 댁에 자주 가지 않냐는 걸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원래 저희 시아버지는 자기 집에 저희 부부가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랬고요. 집이 가깝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바에 당신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들네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가면 괜히 집안일을 더 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가깝게 살고 거의 매주 보다 보니 굳이 저희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만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우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에게 전화해서는 왜 아버지 댁에 자주 가지 않느냐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고 있는 게 맞냐고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났습니다. 신우가 자주 아버지 집에 오는 딸이면 제가 말이라도 못하는데 자기는 제사 때만 얼굴 빼꼼 내미는 정도가 다면서 감히 저한테 훈수를 두려고 하는 게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원래 자주 가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버님 댁에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너무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진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맞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저에게 땡땡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어른이 말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남들 눈치 보이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라고 하길래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번 인연 이거 교육 한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모두에게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길래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아예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냐고 이놈의 기집애 가만 안 두겠다면서 펄쩍 뛰었죠. 저는 지금 말고 시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고 사건은 어버이날 벌어졌어요. 그날은 웬일인지 신우가 먼저 자기가 음식도 해갈 거니까 시아버지 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제 기를 죽이려고 과하게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따 내가 한마디 해도 좀 봐주라고 말을 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거실 청소도 좀 해드리고 주방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7시가 좀 넘으니까 남편이랑 시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신우는 뭘 많이 샀는지 바리바리 싼 짐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공기청정기니 아버님 옷이니 돈을 좀 쓴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면서 하나하나 받아주셨고 신우는 내가 아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온 거라며 아빠한테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아양을 떨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온 음식들을 저에게 주면서 이것 좀 상에 내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 달고 탄수화물로 된 음식들이었어요. 갈비찜이니 전이니 시아버지가 당뇨 위험군에 있다는 걸 모르고 자극적인 것들로만 음식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상을 차렸고 그동안 신우는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생전에 그렇게 안 하던 딸이 살갑게 대하니까 좋으셨는지 웃고 계셨고요. 제가 음식을 내가니까 신우는 자기가 이걸 이틀 동안 했다면서 아버지 한번 잡숴보라고 생색을 다 부렸습니다. 남편은 좀 작작하라면서 한마디 했고 신우는 그런 남편을 째려보더니 시아버지에게 맛이 어떠냐면서 딸이 한 게 다른 것보다 100배 더 낫지 않냐고 했어요. 신우는 이러면 제가 기가 눌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제가 초반부터 그랬잖아요. 신우 멍청하다고요. 시아버지는 음식을 한 입 드셔보시고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이거 물을 좀 타야 할 것 같다고 간이 너무 세다고 단박에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아버님은 당뇨 위험이라 달게 간한 거는 안 드세요. 이렇게 전 같은 것도 입에도 잘 안 대시는데 모르셨어요? 내가 이런 걸 일일이 말해줘야 하나? 저는 그 틈을 타서 신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신우는 순간 당황했는지 아빠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을 안 하냐고 짜증을 조금 냈죠. 시아버지는 네가 집에 좀 와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지, 내가 여러 번 말을 했는데 네가 못 들은 거 아니냐고 하셨고 신우는 기분이 좀 불쾌했는지 앞으로 그런 건 나한테 따로 말하라고 하면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짜 꼬숩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께 앞으로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보다 이렇게 댁으로 저희가 자주 오겠다고, 저는 이게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건지는 몰랐다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는 너희 집에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데 왜 그런 말을 갑자기 하는 거냐며 물으셨고 저는 신우가 다 가르쳐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자기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냐면서 생사람 잡지 말라고 하길래 매번 그러지 않았냐면서 원래 손윗사람이고 뭐고 배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나한테 훈수를 두지 않냐고 해버렸어요. 신우는 당황하더니 며느리가 신우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약간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신우는 며느리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미친년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숟가락으로 신우 머리를 치면서 조용히 못하냐고 하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는 알랑방구 다 껴놓고 뒤에서는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난리쳤던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이게 어디서 아버지도 조심하는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고 있냐고 호통을 쳤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신우에게 이것이 미쳤나? 어디 새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행동을 해? 내가 너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다 하더라도 위아래도 모르는 집안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신우는 졸지에 쪼그라들어서는 왜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느냐고 대들더군요. 시아버지는 너는 집에서 놀면서 이것저것 하지도 않아 놓고 돈 벌러 다니는 새언니한테 입을 놀리는 게 말이 되냐면서 우리도 얼마나 조심하는데 네 오빠 결혼 생활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냐고 흥분해서 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리키시면서 그럴 거면 이딴 것도 그냥 사오지 말고 아예 집에 오지를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타이밍에 여우집을 쓸 좀 했죠.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가씨도 좋은 마음에 그랬을 거예요. 그냥 제가 더 참고 살면 되죠. 그러자 신우는 열받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지 왜 자기한테만 난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렇게 지랄 떨 거면 그냥 집으로 가라면서 신우를 현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무렵 야근 끝내고 돌아온 신우의 남편이 들어왔고 저희 남편은 지금 애가 추태를 부리니까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가라고, 그리고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으니까 매제도 따로 한번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신우는 신발도 못 신고 손에 들고서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억울하다 하며 난리였고 저는 신우 가방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게 까불지를 말았어야지. 여우짓 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가 있어야 해. 알겠니?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쌍년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신우에게 다가가는데 신우 남편이 겁을 먹었는지 급하게 신우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신우와 볼 일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참느라 고생이 많았겠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고 남편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말하라고 하는데 신우가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나오면 진짜 멍청한 거니까 그때는 정말 봐주지 않으려고요. 그 뒤로는 신우가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안 했습니다. 아마 쪽팔려서 잠도 못 자고 있을 거예요.
저는 신우를 처치하고 나서는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그냥 제사도 약식으로 한 번에 드리자고 하셔서 더 편해졌어요. 조만간 신우에게 전화 한번 하려고요. 아버지와 오빠에게 버림받고 사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위로해주는 착한 새언니 코스프레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신우 또 열받겠죠? 지가 지보고 여우같이 똑소리 난다고 하는 여자들, 지가 세상만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하죠. 사람이 못된 짓을 하려면 낮은 지능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보네요. 쓰니님이야말로 똑소리나게 진상신호 잘 처리하셨어요. 멋지십니다.